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흔히 말하는 뻐꾸기 아빠였습니다. 예전엔 인터넷에서 그런 사연을 보면 설마 저런 일이 진짜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연애도 꽤 했고 여자 만나는 게 낯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큼 강하게 끌렸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느꼈던 끌림이 어쩌면 위험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기 기분 따라 말도 표정도 확확 바뀌는 스타일이었죠. 그게 처음엔 참 신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집에 갔다가 헌팅으로 만났어요. 그 여자는 클럽 좋아하고 사람 많은 데서 노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었죠. 말투도 행동도 화려했고 자유분방했어요. 사실 저도 그땐 그냥 가볍게 만나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잠깐 즐기고 말겠지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는데 6개월 동안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같은 성격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결국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났더니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울면서 몰아붙이는데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감정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며칠 정도는 연락을 피했지만 그 사람은 초음파 사진을 보내오고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어느새 또 연락을 주고받고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말없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자취하고 있던 터라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제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별말 없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기 낳기 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부모님은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인상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애내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표정이 굳어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애 낳고 잘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싶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딸아이가 현관까지 달려나와서 아빠 하고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피곤한 것도 다 잊혔어요. 주말이면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같이 타고 별거 아니었지만 애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딸 생각하면 웬만한 건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딸은 저한테 더 많이 기대는 모습이었고요. 아내가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다 보니 아이가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아이는 지켜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어머니는 아이가 저랑 안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아기가 좀 커갈 때부터 눈매가 이상하다, 인매가 낯설다는 말을 은근히 흘리곤 하셨죠. 그러다 한 번은 진지하게 말하셨어요. 요즘은 간단하게 검사도 된다더라. 괜한 오해 없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떠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안 닮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눈빛도 표정도 웃는 모습조차도 우리 집안 누구와도 겹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을 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 핏줄이 아니다.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노골적이었어요. 너 아직도 확인 안 해봤지? 애가 너도 안 닮고 지 엄마도 안 닮았잖아. 내가 괜히 겉모습 보고 선입견 갖는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찝찝하더라.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어머니, 제 딸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딸이 2학년쯤 됐을 무렵 명절이라 큰 집에 갔는데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하셨어요. 진짜 누구를 닮은 건지 모르겠네. 우리 집안 얼굴은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싸해졌고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어머니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니야, 내 딸인데 뭘 의심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술집에서 헌팅으로 만났던 그 순간, 노는 걸 좋아하던 모습, 감정 기복이 심해서 헤어졌던 일, 그리고 한 달 만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던 것까지 아내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대답은 뻔할 거고, 그런데 만약 제 딸이 맞는데 괜한 의심한 거라면요. 가족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고민 끝에 몰래 확인하기로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매일 딸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제발 제 딸이길 바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대상자 간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오류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걸고 저는 다른 기관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까지 검사를 해봤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검사지를 내밀었어요. 아내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세 군데 다 같은 결과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잠깐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랑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딱 한 번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제 아이일 거라고 믿고 연락했답니다. 처음엔 본인도 조금 걱정됐지만 아이 혈액형이 나오고 나서는 제 아이가 맞다고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진심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 화도 안 났어요. 그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나 봐요. 지난 세월이 공허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내가 매달렸습니다. 제 바지를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려는데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어디가? 맑은 눈으로 물었어요.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멀리 좀 다녀와야 돼. 언제 와? 곧 올게.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이 탔습니다.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문을 나섰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남편과 새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에게는 전처 자식이 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끔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몰래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응, 우리 딸. 아빠 언제 볼 수 있어? 아빠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아빠 많이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저 아빠도 보고 싶다. 그렇게만 대답합니다.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그 집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새 형제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방도 같이 쓰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막 쓴다더군요. 장난감도 빼앗기고 새아빠는 자기 친자식들만 예뻐한다고 했습니다. 나 아빠네 집에서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떠난 게 맞았는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배신감과 상실감을 다시 견딜 자신이 없으니까요. 딸아이는 지금도 제가 친아빠라고 믿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떨어져 산다고만 알고 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그 아이가 크면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겠죠. 상처받을 아이를 생각하면 저는 그날이 두렵습니다. 만약 다시 아이한테서 전화가 온다면 저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빠도 우리 딸 많이 보고 싶다.